네, 여러분 2교시입니다. 자, 복습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 2교시 마치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답은 제가 대면 회의 때, 대면 회의란다. 그 대면 수업 때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하는데, 이제 문제풀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론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했는지를 가장 결정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문제풀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음악은 더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내가 내 음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곡을 쓰는 거죠. 그 이론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음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음정이 뭐예요? 여러분 이 페이지에 나오나요? 그렇죠, 나오네요. 음과 음 사이의 거리,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음정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음과 음 사이는 반음이나 온음으로 돼 있죠.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밑에 보이시는 그림 보시면 도랑 레가 나오잖아요. 도랑 레는 뭐예요? 온음으로 돼 있죠. 그쵸? 까만 건반이 없잖아요. 까만 건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음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근데 또 보면 그 앞에 보면 시도, 여기 까만 건반 없네요. 이거 반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1교시에 저희가 뭐 했어요? 그 스케일 얘기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미파와 시도에만 까만 건반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파와 시도의 반음만, 나머지는 다 온음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도랑 레는 그 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 레, 2도잖아요. 그쵸? 그게 음정이에요. 굉장히 쉽죠. 네. 도, 레, 미, 도에서 미까지는 도, 레, 미, 몇 도에 손가락으로 도, 레, 미 해보면 3도가 되는 거죠. 도에서 라까지는 도, 레, 미, 파, 솔, 라.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몇 도가 돼요? 6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우리가 음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쵸? 음정을 좀 더 확장시키면 뭐 호음정, 겹음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8도 이상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음정이란 무엇인가? 음과 음 사이의 거리,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음정의 구성 나오네요. 자, 완전 음정, 그리고 장음정 혹은 단음정.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음정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장음정 가로 열고 단음정. 그러니까 그 말은 장음정에서 단음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단음정에서 반대로 장음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완전 음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요 페이지에 보세요. 왼쪽 초록색 글로 돼 있는 거 완전 음정 뭐라고 돼 있어요? 1, 4, 5, 8. 요거 뭐라고요? 완전 음정이에요. 자, 그리고 장음정 혹은 단음정. 요거는 2, 3, 6, 7. 여러분 1, 2, 3, 4, 5, 6, 7, 8 이게 스케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중에서 완전 음정은 1, 4, 5, 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워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다 외우셨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자, 그러면 장음정은 그 나머지 것들이죠. 2, 3, 6, 7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거든요. 자,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간단하게. 자, 그냥 C키에서 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보면 도레미까지는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파시도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레미까지 미파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3도까지는 반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레미까지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파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1도, 2도, 3도는 반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음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도부터 7도까지 볼게요. 도레미파솔라 시 4도부터 7도 4도부터 7도까지 반음 몇 개 존재해요? 하나 존재해요. 왜? 미파시도 중에 미파가 있잖아요. 그쵸? 미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미파 시도가 있느냐만 없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1도부터 3도까지는 반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도부터 7도까지는 반음이 하나만 존재해요. 나머지는 다 오음이에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도부터 3도까지는 오음만 존재하고요. 4도부터 7도까지는 반음 하나, 나머지는 다 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옆에 있는 표를 보셔야지 이것만 바로 보면 몰라요, 여러분. 자, 장 2도, 2도 당연히 오음 한 개죠. 이유는 뭐예요? 3도까지는 반음이 없으니까. 장 3도, 3도 당연하죠. 오음 두 개죠. 도레미, 도레, 레미 두 개잖아요. 반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도 들어갑니다. 4도는 도레미 파잖아요. 반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음 한 개, 오음 두 개. 그렇죠. 완전 5도 어때요? 5도도 반음 하나밖에 존재하잖아요. 미파라는. 그럼 오음 3개와 반음 1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계시나요? 자, 다음 6도는 조금 천천히 말할게요.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6도는 도레미파솔 라까지 반음 몇 개 존재해요? 하나 존재해요. 미파라는 거. 그러니까 반음 1개, 오음이 4개가 있는 거죠. 7도 도레미파솔라 시 중에 반음은 미파 하나만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오음 5개.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보면요, 단이 나와요. 단. 요거는 뭐냐면요, 자, 요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 음정의 성질을 먼저 볼게요. 자, 음정은 크게 몇 개로 나뉜다 그랬죠, 여러분? 2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완전 음정. 몇 번? 1, 4, 5, 8. 자, 그리고 장음정은 나머지 2, 3, 6, 7.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완전 음정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완전 음정에서,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샵이 하나 들었어요. 완전 음정에서 오른쪽 쫙 그 화살표 보이시죠? 반음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자, 샵이나 플랫은 반음입니다. 그러니까 샵은 반음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럼 완전 음정에서 뭐로 변해요? 증음정.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볼게요, 여러분.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떨어졌어요. 왼쪽 점선 화살표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음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에서 반음이 빠지면 감, diminished. 완전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증음정, argumented.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해요. 다 공부했었으니까, 그쵸? 반대해 볼게요. 증음정에서 반음이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증음정에서 반음이 빠져 당연히 완전 음정 되겠죠. 감음정에서 반음이 빠졌어요. 완전 음정 되죠. 반대의 개념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는 지금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증음정에서 반음이 또 올라갔어요. 그럼 없는 겹 증음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음정에서 반음이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겹 감음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겹자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자, 장음정.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장음정.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음정에서 반음이 빠졌어요. 그러면 단음정이 되는 거예요. 장에서 반음이 빠지는 거 단음정입니다. 단음정에서 반음이 또 빠졌어요. 플랫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감음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 밑에서 장음정에서 반음 빠졌죠. 점선 화살표 단음정이 된 거예요. 단음정에서 반음이 또 빠졌어요. 점선 화살표 플랫이 됐죠. 감음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볼게요. 단음정에서
왼쪽 맨 밑에 단음정에서 반음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되니까 당연히 장음정이 되겠죠. 장음정에서 반음이 또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다? 증음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딩동댕동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시면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장음정에서 아니면 완전에서 빠지면 방금 공부했었던 거 보면 돼요. 장이도에서 반음이 빠졌어요. 뭐가 돼요? 단이도가 되겠죠. 그쵸? 장삼도에서 오음 두 개 있는 데서 반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음 두 개 있는 데서 오음이 하나가 되고 반음이 하나가 되겠죠. 왜? 반음이 빠졌으니까. 그게 뭐다? 단삼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또 볼게요. 장육도는 기본적으로 반음 하나가 있고 오음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음 빼볼게요. 그러면 오음이 이거 잘못됐네요. 오음이 4개가 아니고 오음이 3개네요. 그쵸? 오음이 3개가 되고 반음이 2개가 되는 요거 잘못됐습니다. 옆에 단육도는 오음이 3개가 되고 반음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단육도가 되는 거죠. 장에서 반음이 빠졌으니까. 장에서 반음 빠지면 단 기억하시죠? 7도 볼게요, 여러분. 요것도 잘못됐네요. 제가 요것도 잘못 썼어요. 자, 장7도는 오음이 5개에 반음이 1개거든요. 자, 여기서 반음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단이 되려면 오음이 4개가 되고 반음이 2개가 되는 거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 4도, 완전 5도는 비어 있는데 완전 4도 하나 볼게요. 그러면 완전 4도는 오음이 2개에 반음이 1개예요. 근데 여기서 반음이 빠졌어요. 그러면 오음이 1개에 반음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완전에서 반음이 빠졌어요. 그건 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감 4도가 되는 거죠. 감 4도는 오음 하나 반음 2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한번 볼게요. 완전 5도는 오음이 3개에 반음이 하나거든요. 그럼 요거 반음이 올라갔어요. 완전에서 반음이 올라오면 뭐가 된다고요? 증이 되는 거예요. 증 5도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음이 3개, 아니, 오음이 3개, 반음이 2개가 되는 거죠. 오음이 3개, 반음이 2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풀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거, 이 페이지에 나오는 요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증, 완전에서 반음이 줄어들면 감, 장음정에서 반음이 줄어들면 단음정에서 반음이 줄어들면 감, 장음정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증, 장음정에서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정의 성질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몇 번이고 돌려보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음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겹감 겹증에 대해서 여기에 또 됐네요. 아까 다른 거는 없고요. 장에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양갈래로 돼 있다라는 거는 늘어나고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장에서 반음 늘어나니까 증이 됐죠. 증에서 반음 늘어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겹증, 옆으로 더블 어그멘티드. 영어로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완전 음정은 퍼펙이라고 얘기합니다. 퍼펙. 우리가 완전하다, 퍼펙하다 그러죠. 장음정은 메이저고요. 당연히 단음정은 마이너가 되겠죠. 증음정은 아규멘티드, 겹증은 더블리 아규멘티드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단음정에서 하나 떨어지면, 아니면 완전에서 하나 떨어지면 뭐라고 했죠? 감음정, 그게 디미니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반음이 더 떨어지면 겹감, 더블리 디미니시드가 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앞에 페이지와 이 두 페이지는 여러분 뇌리에, 여러분 뇌에,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숙지하시고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말 꼭 명심해 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정의 기본적인 예를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5도 두 번째 줄 첫 번째 5도가 돼 있어요. 도, 레, 미, 파, 솔이 돼 있네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단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완전이냐 장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도면 뭐예요? 완전 음정이가 되죠. 그러면 도레미파솔은 무슨 음정이다? 일단 완전 오도가 되겠는데 그 안에서 아까 처음에 공부했었던 여기 기억나시죠? 자, 여기 기억하시죠? 완전 오도가 자, 1도서부터 3도까지는 반음 하나만 반음이 아예 없습니다. 4도부터 7도까지는 반음 하나 존재하죠. 요것을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오도는 두 번째 줄 첫 번째 문제 보면 도에서 솔까지 일단 오도니까 완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확인을 해야겠죠. 이 안에 자, 오도는 반음이 몇 개 존재해야 되죠? 하나 존재해야 돼요. 그 말은 미파나 시도가 있느냐 딱 볼게요. 도레미파 솔 중에 미파 시도 있어요? 미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답이 뭐라고요? 완전 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볼게요. 도에서 시까지 됐어요. 7도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7도면 완전 음정이에요? 장음정이에요? 그렇죠. 2, 3, 6, 7이 장음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7도까지는 반음이 몇 개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 있잖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 시 중에 미파 시도가 있네. 어디? 미파. 이거는 그러면 몇 도다? 장 7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도레미파솔라 시 플랫이 됐어요. 여러분 시 플랫이 됐어요. 7도니까 장음정인데 미파가 됐으니까 이거 장 7도네. 그런데 시의 플랫이 됐어요. 시의 플랫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반음이 내려왔잖아요. 장에서 반음 내려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단음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 7도가 아니라 단 7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시 플랫이 있을 경우. 간단하죠,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됐고요. 자, 쭉 내려서 몇 개를 좀 더 볼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에 볼게요. 미도예요. 미도. 요거 답은 나와 있지만 한번 볼게요. 미파솔라 시도 몇 도죠? 6도죠. 그쵸? 근데 6도인데 6도는 반음 몇 개 있죠?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미파 시도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볼게요. 미에서 도까지 미파 반음 하나 있네요. 웬걸? 시도에 또 있어요. 어머나 반음이 두 개네.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얘기, 반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6도는 기본적으로 장음정인데 거기서 반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6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 개 더 볼게요, 여러분. 여섯 번째 줄에 맨 끝에 마디, 다섯 번째 마디에 보시면 도랑 파샵이 있어요. 도레미파 몇 도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4도죠. 자, 4도면 여러분 4도는 반음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도레미파 반음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럼 완전 4도. 근데 파에 샵이 붙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음이 더 늘어났잖아요. 샵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반음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 그래서 이건 증4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증 봤으니까 우리 감도 하나 보고 싶어요. 그죠? 자, 솔, 맨 마지막 줄, 일곱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 보면 솔, 레 플랫이 나와요. 그쵸? 요거 볼게요. 솔, 레 플랫인데 솔, 라, 시, 도, 레. 오케이. 5도네. 5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음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완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완전 5도는 반음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미파 시도 중에 하나만 있는 것도 좀 한번 볼게요. 솔, 라, 시, 도, 레 중에 반음이 시도에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완전 5도일 수 있는데 레에서 플랫이 붙었네요. 그쵸? 보이시죠? 레에서 플랫이 붙었으니까 반음이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음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더 생겼는데 온음이 줄어들면서 반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에서 반음이 빠지면 뭐다? 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감 5도 음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자, 잘 쫓아오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은
노래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그쵸? 노래가 시작했으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그렇죠? 근데 그 끝을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마무리 잘 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쵸? 그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지라고 부릅니다. 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그 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가장 다 공부했으니까 저희가 공부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었던 거 3개만 다루겠습니다. 종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종류만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풀 케이던스, 그러니까 완결 종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정격 종지, 완결 종지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1번에 나와 있는 도미넌트 종지, 도미넌트 케이던스, 그러니까 종지가 케이던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케이던스이기 때문에 도미넌트 종지라고 하는 말은 도미넌트 케이던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케이던스, 플레이걸 케이던스, 아멘 케이던스, 아멘 종지라고도 하고, 요 3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저는 1번에 도미넌트 케이던스를 둔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공부는 저는 먼저 풀 케이던스 먼저 공부하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클래식에서 당연히 나왔죠. 어디서 4도, 5도, 1도로 끝나는 거. 지금 악보에 보시면 C키에서 4 major 7, 5 dominant 7, 그리고 1 기록. 즉 이것을 화성학 분석을 하게 되면 4도, 5도, 1도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full cadence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아시겠죠? full cadence, 4도, 5도, 1도를 저희가 full cadence라고 부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full cadence입니다. 이게 클래식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251을 자꾸만 full cadence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메이저, 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는 메이저 위주의 곡이 많았기 때문에 4도 메이저, 5도 도미넌트, 그리고 토닉, 1도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풀 케이던스라고 얘기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 왜 1번에 도미넌트 케이던스를 뒀을까요? 도미넌트 정지를 뒀다고 제가 여러분과 공부할 때, 대면 수업 때 1, 2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거 계속 언급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가장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쓰여요, 이게. 제일 많잖아요. 곡은 웬만해서는 다 5도랑 1도로 끝나요. 어지간해서는 다 5도 1도가 끝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4도 5도 1도도 5도 1도로 끝나니까 이거를 도미넌트 케이던스, 도미넌트 종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려요, 여러분. 그거는 전격 종지, 완결 종지고요. 5도 1도로 끝났을 때 우리가 도미넌트 종지. 그러면 여러분 25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재즈 화성학과 실용음악 화성학에서 말하는 251의 구조는, 이거는 무슨 종지가 될까요? 이거 완결 종지, 전격 종지 아니에요. 이거 뭐다? 이건 도미넌트 종지예요. 왜? 5도 1도로 끝났으니까. 꼭 기억. 자, 보이시죠? 악보 보이시잖아요. G7 다음에 C.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거, 가장 잘 기억하는 종지가 뭐예요? 서브 도미넌트 케이던스, 플레이걸 케이던스, 서브 도미넌트 종지 또는 아멘 종지라고 얘기하죠. 몇 도예요? 한번 볼게요. 4도 메이저 7, 그리고 1도. 4도 메이저 7, 1도. 4도 1도를 우리가 서브 도미넌트 종지, 또 다른 말로는 아멘 종지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찬송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 있어요? 노래 다 불러보세요. 찬송가 다 불렀어요.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의 곡이 아멘 있잖아요. 그게 4도 1도예요. 그래서 아멘 종지라고 불러요. 너무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시험을 보면, 여러분 경험하셨죠? 1, 2에서 경험하셨죠? 시험에 하면 항상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다 못 써요.
무조건 아멘 종지 써요. 그쵸? 왜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근데 아멘? 그래, 아멘만 기억나.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종지를 표시하고 그 종지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아멘 종지를 쓰세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린 게 더 훨씬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시.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문제를 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종지가 뭘까요? 그럼요. 제가 1번에 써놨잖아요. 도미넌트 종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곡은 웬만한 곡이 아니고는 다 5도 1도로 끝나요. 제발,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화성학 3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종지를 항상 그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아멘 종지라고 쓰시면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종지 그 외에도 위종지도 있고 반종지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다 기억하시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완결 종지는 4도, 5도, 1도. 도미넌트 종지는 5도, 1도. 서브 도미넌트 종지는 4도, 1도. 기억하시고요. 251은 무슨 종지다? 도미넌트 종지입니다. 절대로 서브 도미넌트 종지 아닙니다. 물론 2도도 서브 도미넌트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종지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선법. 이거 아주 중요하죠. 모드. 자, 요게 조금 어려워서 이건 아마 다음 주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것 같아요. 아니면 대면 수업 때 제가 좀 이것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제가 오늘 하여튼 최대한 설명을 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대면 수업 때나 아니면 2주차 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자, 선법 모드라고 하죠. 선법이란 수평으로 배열된 각 음 간의 일정한 관계를 의미하여 중세 교회 선법에서 유래됨. 네,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뭐 사전적으로 쉽게 하는 말이 그냥 그 모드라고 그냥 외우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들이 수평적으로 배열된 것.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모드에는 총 몇 개가 있다? 7개의 모드가 있어요. 7개의 모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거 안 써놨어요. 다음 페이지 나오긴 해요. 자, 첫 번째 뭐냐?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아이오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안이 있고요. 프리지안이 있고요. 리디안이 있고요. 믹솔리디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올리안이 있어요. 그리고 로크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로크리안. 이 7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서 외우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버클리 음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I drink pink lemonade Monday after lunch. 영어도 공부하고 모드도 외우고 일석이조죠. 그렇죠. 해석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마신다. 무엇을? 핑크 레모네이드를. 언제? 월요일 먼데이에 애프터 런치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로 음료수로 핑크 레모네이드를 먹는다. 마신다 라는 거예요. 자, 요 앞에 제가 빨간 글씨로 만들어 놨죠. I는 아이오니안, 드링크의 D는 도리안, 핑크의 P는 프리지안, 레모네이드의 L은 리디안, 먼데이의 M은 믹솔리디안, 애프터의 A는 에올리안, 런치의 L은 로크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볼게요. 자,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drink pink lemonade Monday after lunch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drink pink lemonade Monday after lunch. 물론 한국어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연관성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영어로 외우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말은 더 헷갈리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I drink pink lemonade Monday after lunch.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로크리안. 이 7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메이저 모드가 있고 마이너 모드가 있어요. 네, 메이저 모드가 있고 마이너 모드. 제가 위에 써놨네요. 메이저 모드는 아이오니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마이너 모드는 도리안, 프리지안, 에올리안, 로크리안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서, 자, 앞에 페이지 잠깐 보면요, 여러분, 아이오니안과 네 번째 리디안과 믹솔리디안은 장조 모드예요. 메이저 모드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도리안, 프리지안, 에올리안, 로크리안은 마이너 모드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이저 모드나 마이너 모드나 대장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메이저 모드의 대장은 아이오니안입니다. 아이오니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메이저 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 키. 메이저 키 총 몇 개 있어요, 여러분? 12개 있죠. 그쵸? 아이오니안은 그러면 총 몇 개가 존재하겠어요? 12개의 아이오니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C 아이오니안, 그건 C키고, F 아이오니안, F키고, G 플랫 아이오니안, G 플랫 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별로 안 어렵죠? 네, 별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리디안과 믹솔리디안이 있다라고 하시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마이너 모드. 마이너 모드는 도리안과 프리지안과 에올리안과 로크리안이 있는데, 여기서 대장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에올리안이에요. 에올리안. 에올리안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내추럴 마이너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마이너의 개념에서의 기준점이 뭐가 된다? 내추럴 마이너. 어머나, 마이너 모드에서도 에올리안, 즉 내추럴 마이너가 있네요. 그러면 대장, 모든 기준점은 기준이 대장이잖아요. 그럼 누가 돼요? 에올리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제가 구분 지어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드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징음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즉, 메이저 모드에서는 어디서 출발하냐고요? 어디서 출발하면 아이오니안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리디안, 믹솔리디안의 특징음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이너 모드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에올리안에서 일단 출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드에서 특징음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면 수업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특징음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메이저 모드에서 제가 아이오니안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리디안을 설명할 때는 이 아이오니안을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리디안의 특징음은요, 샵4예요. 샵4. 네, 샵4.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샵11이죠.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모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드곡은 우리가 잘 쓰나요? 아니요, 잘 쓰지 않잖아요. 그쵸? 거의 잘 안 써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중세 시대 때 썼던 음계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메이저 모드, 마이너,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곡이 나오는데,
굳이 7개의 모드를 써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운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드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오니안 곡을 쓰고 에올리안 곡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리디안은 뭐죠? 메이저 스케일이잖아요. 아니, 메이저 모드잖아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특징음이 샵4 또 다른 말로 샵11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거 한번 저랑 공부하신 분들 다 알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디안 곡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더 심슨 오프닝. 더 심슨 요거죠. 요게 도 파샵 소울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파샵이 특징음이잖아요. C키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죠. 특별히 모드곡은 쓰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모드곡을 쓰고 있었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 리디아는 그 특징음이 메이저 키에서 샵4다. 샵 1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믹스올 리디아는 뭐다? 그러면 메이저 키에서 플랫 7이 특징음이다. 그러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플랫 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믹스올 리디안 곡이 별로 있진 않아요. 어찌됐든 특징음이 플랫 7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이너 모드는 자 기준이 그러니까 아이오니안, 그러니까 리디안을 구하고 맥스올 리디안을 구할 때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아이오니안에서 출발했죠. 왜?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그럼 마이너 모드 도리안, 프리지안, 에올리안, 로크리안 이 중에 대장이 누구예요? 에올리안이죠. 어디에서 출발한다? 에올리안. 다른 말로 내추럴 마이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교시 때 마이너 모드 뭐 있어요? 4개 있잖아요. 그쵸?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재즈 마이너 어디서 출발해요? 내추럴 마이너에서 출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올리안에서 출발할 거예요. 즉 내추럴 마이너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도리안 뭐예요? 특징은 내추럴 마이너에서 샵 6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프리지아는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내추럴 마이너에서 뭐 어떤 거다? 내추럴 마이너에서 플랫 2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플랫 2만 붙이시면 안 돼요. 무작정 샵 6만 붙이면 안 돼요. 내추럴 마이너에서 붙이시는 거예요. 로크리안 뭐예요? 마이너 모드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에올리안. 다른 말로 내추럴 마이너에서. 특징이 뭐예요? 플랫 2, 플랫 5. 플랫 2 두 번째, 다섯 번째면 플랫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특징음이에요. 근데 이걸로 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대면 수업 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 풀이가 있잖아요. 뭐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답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아셔야 되니까 12키의 빈칸 꼭 채우시기 바래요. 자, 스케일 이것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G 메이저 스케일 어디서 출발합니까? 솔, 라, G. 일단 G 스케일은 여러분 샵 곡이에요, 플랫 곡이에요? 샵 곡이죠. 그쵸? 샵은 근데 G 키는 샵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어디에? 파에. 파샵이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 오케이? 기억하시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B 플랫 마이너 스케일 있습니다. F 마이너 스케일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막 달려들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꼭 문제 풀어보세요. 자, 스케일 아까 1교시 때 뭐 공부했어요? 펜타토닉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간단하게 수용 말씀드리면 번호 기억하시죠? 메이저 펜타토닉 1, 2, 3, 5, 6 오케이. 마이너 펜타토닉은 번호 기억하시죠? 1, 3, 4, 5, 7 어디에서? 내추럴 마이너에서. 다 아시지만 그냥 혹시나 높아시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음정 포기 되죠? 자, 단, 감, 장 뭐 다 나오네요. 자, 2교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맞춰보시고 답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1주차 복습을 해봤는데요. 2주차 때는 제가 과제를 내드릴지, 지금 입각해서 1, 2를 공부하시는 것에 입각해서 어떤 새로운 과제를 내줄지, 아니면 한 주 정도 더 오늘 모자란 뭐 화음이나 텐션이나 뭐 보이스 리딩이나 이런 부분 제가 아직 공부를 여러분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면 수업으로 할지,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원격 수업을 다시 한번 할지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기억하시죠? 꼭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면 수업 때 바로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